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보편적인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시나 무릎 인대 파열이 파열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네. 네, 그렇다면은 한 개씩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릎 구조물을 알아봐야 돼요. 혹시 인대는 어떤 건지는 들어봤나요? 네. 일단 무릎 구조물을 보면 뼈가 있죠. 본. 인대를 우리가 영어로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골이 있죠. 뼈, 인대, 연골, 힘줄, 근육 등이 있습니다. 연골에도 몇 가지가 있었죠. 반혈성 연골이라고 부르는 메니스커스, 그리고 뼈 연골, 골 연골,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는 카틀리지가 있고, 또 힘줄, 텐던, 근육, 머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적어놓은 이거 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대 정의는 이거예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 예,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하기 때문에 인대는 상당히 짧습니다. 길이가 얼마 안 돼요. 반면에 근육이나 힘줄은 상당히 길죠. 허벅지 근육만 하더라도 얼마나 길어요. 인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능입니다. 관절이 당연히 뼈 사이에 연결해 주니까 안정되게 유지를 해주고요. 하지만 이런 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불안정성, 탈구가 생기고 2차적으로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이 초래됩니다. 자, 무릎 인대에는 대표 4인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4인방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걸 거예요. 또 슬개대퇴인대, MPFL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슬개골이 탈구되면 이거 수술하는 거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방 십자인대를 도와주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외측 인대라고 부릅니다. 전외측 인대, ALL이라고 부릅니다. 안테로 라테럴 리가멘트. 그리고 또 이런 인대가 있어요. 반혈쌍연골 대퇴인대. 그래서 요걸 반혈쌍연골 대퇴인대. 그렇죠. 요거 험프리 인대, 리스버그 인대가 있습니다. 요거 반혈성 연골 파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게 궁금하시면 반혈성 연골 파열 영상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상막개슬이, 공상인대, 아큐에이트 리가멘트 또는 파브리키얼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궁상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혈성 연골 경골인대, 메니스코 티비얼 리가멘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슬와 비골인대. 예, 또 어려워요. 팜리티오 피블라 리가멘트. 횡인대,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그 연골을 앞에서 잡아주는 인대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대표 4인방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에는 우리가 무릎 인대는 한 개만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전방 십자인대 한 개만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파열만 붙이면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전외측 인대 파열. 따라해 볼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파열. 그래서 외측 인대가 파열되면요, 또 후외방에 있는 구조물들이 같이 불안정성을 나타내게 되면 후외방인대 불안정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슬개대퇴인대 파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뼈가 있죠. 앞두근뼈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슬개골 탈구라고 부르죠. 무릎뼈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세한 강론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원인은 무릎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급격한 감속,
외반 과신전이 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요, 급성기는 이제 처음에 다쳤을 때는 심한 통증이 있고 출혈, 부종, 각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으로 오래되게 되면은 또 계속 삐어요. 자주 삐고 빠지고 불안정증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단은요, MRI가 제일 중요하고요.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 이거 중요합니다. MRI상 파열이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외래에서 봤을 때 강한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완전 파열로 진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치료는요,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 수술 안 하고요. 완전 파열은 재건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완전 파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건술 수술.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나왔던 영상인데 요거죠. 이 부분, 이 청년 다리가 꺾였죠, 밖으로. 이런 모양을 O자로 꺾인 거예요? X자로 꺾인 거예요? O. 아니에요. X자로 꺾인 거죠. 이렇게 X자, X자로 꺾인. 이럴 때 많이 파열이 됩니다. 외반력이 작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거예요. 전방 십자인대는 O에서 파열돼요? X에서 파열돼요? X. 그렇죠. 또 축구할 때 이렇게 쳤어, 옆에서 백태클 비슷하게 옆에서 팔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모양이 어떻게 되죠? O. X죠? X자가 되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까만 게 올라가야 되는데 쭉 밑에서 올라가다 위로 가면 갈수록 뭔가 뿌옇게 보이지가 않죠. 인대가 뿌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MRI에서 확진을 내리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관절경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밑에는 있는데 이 위가 비어 있죠.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완전 파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건술을 해주게 됩니다. 뭐 자가건, 타가건, 또 혼합형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렇게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 저는 또 남아있는 인대를 되도록이면 싸서 덮어줍니다. 그래서 잔존인대 봉합술까지 같이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결과가 좋겠죠. 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원인은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바닥 넘어져서 정강이 뼈가 상대방 뼈나 물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이 앞으로 쿵 부딪히고, 또 축구하다가 앞으로 넘어지고, 또 축구하다가 태클하다가 골대에 부딪혀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무릎이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데 부딪히죠. 대시보드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부딪혀서 정강이 뼈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됩니다. 증상은요, 급성에 처음에는 뒤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부종이 생기고 각도 제한이 생기죠. 하지만 오래되게 되면은 앞쪽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앞에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 통증이 생기고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안쪽 통증, 그리고 지속적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전력으로 뛰는 게 힘들어요. 계단 보행도 힘들고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은요, MRI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엑스레이, 우리가 외래에서 찍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정 비율의 힘을 가해서 손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기기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서 후방 파열을 진단을 하고요.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밀리는지, 후방 동료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처져 있는지, 처짐 현상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치료입니다. 부분 파열은요, 보존적 치료합니다. 조금 찌어지고 미세한 파열은 수술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완전 파열이다라고 진단이 되고요, MRI상에서. 그리고 10mm 미만일 때는 보존적 치료합니다. 하지만 10mm 이상, 엄격하게 보면 8mm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재건술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전방 십자인대 까맣게 올라가서 괜찮죠. 근데 후방 십자인대가 내려오다 여기가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방이 파열되게 되면요, 무릎이 뒤로 밀려요. 왜냐면 무릎 뒤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뼈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느슨해지게 돼요. 관절경 소견을 보면 전방 십자인대 느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가성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아닙니다. 간혹 이것을 보고 전방 파열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후방 파열일 때 전방 십자인대 가성 이완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 파열입니다. 내측 측부인대 파열, 무릎이 밖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자 모양으로 된다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랑 양상은 좀 비슷해요. 하지만 에너지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까지는 생기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가끔씩은 석회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오래되면요. 그래서 진단 역시 제일 정확한 건 MRI가 되겠죠. 치료는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지만 봉합을 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는데요. 심한 파열로 내측 측부인대가 뼈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을 때 많이 파열돼서
뼈하고 간격이 아주 멀 때 이런 경우들에서만 봉합술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측측부인대 팔의 원인 외반력이죠. 역시 무릎이 밖으로 꺾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키를 타다가 또는 축구를 하다가 등등해서 많이 생기게 되겠죠. 외반력입니다. X자 모양으로 되는 거죠. 증상은요, 무릎 안쪽 통증. 내측측부인대 파열되면요, 안쪽만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릎 안쪽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무슨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다 아프다 그래요. 한쪽이 아프기도 하고 바깥쪽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앞쪽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딱 정확하게 알아요. 안쪽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방 파열보다 내측측부인대 파열을 외래해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말만 들어도 부종입니다. 관절 내 부종 및 출혈은 거의 없이 무릎 안쪽에 내측측부인대 파열만 붓게 됩니다. 각도 제한이 생겨요. 내측측부인대 파열은요.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이렇게 꼬불꼬불 밑에가 파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구멍이 난 부위가 여기가 파열된 부위죠. 감사합니다. 무릎 인대 파열 이해가 많이 되셨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손천병원 영상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